오늘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의 투어 1일차예요. 첫째 날에는 핑크빛 사원으로 유명한 반띠스레이 사원, 벽돌로 만들어진 사원 중 가장 크고 높은 뿌레룹, 영화 툼레이더 촬영지이자 스펑나무와 공존하는 타프롬, 앙코르와트 다음으로 큰 규모의 바푸yon 사원, 크메르의 미소로 유명한 바이온 사원을 둘러봤어요. 몸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정말 알찬 하루였어요. 먼저 핑크빛 사원으로 유명한 반띠스레이 사원에 가요. 반띠스레이 사원은 시엠립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띠스레이 사원에 도착했어요. 이 사원은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어져 전반적으로 핑크빛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반띠스레이 사원은 캄보디아어로 여자 성체 사원이래요. 그래서 작고 아기자기한 조각물이 많다고 해요. 린텔은 출입구 위를 장식한 수평돌로 상단의 무게를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토는 린텔 위쪽을 장식하는 돌조각으로 삼각형 모양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린텔과 프론토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합니다. 반띠스레이는 10세기 후반 크메르 왕조 시기에 왕이 아닌 왕족인 아즈나바 라하에 의해 세워진 힌두 사원입니다. 왕이 아닌 왕족에 의해 세워졌다는 게 특이하며 한 명의 신이 아닌 시바와 비슈누 두 신을 위해 지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화려한 린텔과 프론톤 구조를 여기저기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10세기의 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중앙 성소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한 후 다시 쌓는 공법인 아나스틸로시스로 치밀하고 정확하게 복원했다고 하며 앙코르 유적 복원이 모범 답안이라고 합니다. 신전 앞에는 원숭이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반인반수의 석상이 있어요. 크메르 유적 중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는 반띠스레이. 규모가 크진 않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의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중앙 성소를 보면 양쪽에 수호신이 있는데 창과 연꽃을 들고 있는 드바라 팔라라는 남신상과 동양의 모나리자로 꼽히는 아름다운 여신상 데바타가 있습니다. 후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자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1923년 앙코르 유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데바타 여신상에 반해서 밀반출했다가 체포된 유명한 사건도 있어요. 시엠립에 간다면 반띠스레이에 꼭 들르세요. 이제 뿌레룹 사원에 도착했어요. 이 뿌레룹 사원은 벽돌로 만든 사원 중에서 가장 크고 높다고 해요. 뿌레룹 사원은 10세기 라젠드라 바르만 2세가 세운 힌두교 사원으로 죽은 이를 화장했던 석관이 남아있어 화장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원입니다. 뿌레룹이란 이름 자체가 몸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시신을 한번 뒤집어 화장하는 캄보디아 전통 방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탑 안에는 검은 그을음이 아직 남아있고 꼭대기에는 환풍구 역할을 하는 구멍이 있어서 괜히 조금 으스스해지기도 했어요. 뿌레룹은 붉은 빛이 라테라이트로 건축되어 붉은 빛을 띠는 사원으로 해질녘 붉은 빛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일몰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단을 쌓은 형태로 1층 개미 3개, 2층 가루다 3개, 3층 인간 3개, 4층 악마 3개, 5층 신이 3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와. 꼭대기에는 중앙성소와 4개의 탑이 있는데 이는 힌두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는 메루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의 세계를 한번 걸어봅니다. 중앙성소는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뭔가 있었던 흔적만 있네요. 조금 더 둘러보다가 이제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탑푸름 사원에 도착했어요. 이 사원은 자이야 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 만든 대승불교 사원이라고 해요. 입구에는 사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입부 길가의 나무들부터 크기가 남다르네요. 이 나무는 흑단나무로 껍질 안쪽이 검은색이며 물에 띄우면 가라앉는데요. 만지면 기를 받고 건강해진다고 해요. 벽의 일부는 라테라이트를 고온으로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 버티고 있는 오래된 고대 사원의 모습에 마치 제가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근두근 탐험가가 되어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드디어 거대한 수박나무를 마주합니다. 탑프롬 사원은 거대한 수박나무들이 석재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사원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 매우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수박나무 때문에 사원이 무너지고 있지만 수박나무 덕분에 사원이 구조적으로 지지받아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추가적인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수평나무의 성장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으며 현재 1년에 5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대 수평나무 등장! 여기가 엄청난 수평나무가 있어요. 바로 옆 통곡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메아리 탑이에요. 이렇게 손뼉을 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가슴을 치면 소리가 나요. 또 다른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두 그루가 엉켜있는 형태고 안쪽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긴 보석의 방이에요. 벽에 나있는 구멍마다 보석이 박혀 있었고 햇빛이 들 때면 휘황찬란했다고 해요. 맹조 가이드님이 들어가 보라는 문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컴컴한 복도를 지나 눈앞에 보인 건 또 다른 엄청난 수평나무의 뿌리였어요. 뿌리야. 이것도 뭐야? 하지만 준영이의 시선을 끈 건 큰 나무가 아니었다는 바로 똥침! 중간에 신기한 부조도 하나 구경합니다. 이 부조에 공룡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공룡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30년) 뒤 준영이가 준영이의 아이와 함께 다시 와보길. 앙코르톰 내로 들어왔더니 원숭이들이 보였어요. 몰랐는데 인기 원숭이들은 이름도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이 아기 원숭이 이름은 비니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비를 찍고 있었어요. 와우! 얘네들은 레인보우랑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남매예요. 얘네들도 유튜브 인기 스타예요. 원숭이 구경을 한참 하다가 이제 바푸현 사원을 보러 갑니다. 여긴 바푸현 사원이라는 곳인데 아쉽게도 계단 경사가 너무 심해서 12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바푸현의 뜻이 높은이라고 하던데 초입부터 계단 경사가 상당합니다. 바푸현 사원은 11세기 중반 크메르 제국의 우다야디티아 바르만 2세에 의해 만들어진 앙코르 유적지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입니다. 올라오는 경사가 엄청났어요.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나 봐요. 그 경사 봐. 우와. 마지막 올라가는 곳은 경사가 더 엄청나요. 상당히 가팔라요. 바푸현 사원은 발견 당시 훼손이 너무 심했고 심지어 복원 도중 캄보디아 내전으로 복원이 중단되었으며 크메르 루주에 의해 돌번호를 적어놓은 문서가 소실되어 복원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며 아직도 제 위치를 찾지 못한 수많은 돌조각들이 주변에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프랑스 유적팀이 154억 원을 들여 50년간 복원한 세계에서 가장 큰 3D 퍼즐이라고 불리우는 바푸현 사원입니다. 계단 경사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계단이 또 있어요. 맨 위에 계단은 막혀 있네요. 이제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아래가 안 보여. 급경사 계단은 항상 내려갈 때가 더 아찔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한 70도 되려나?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계단은 좀 나은 편이었네요. 이곳은 힌두교에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를 재현한 참배로가 입구부터 성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숭이랑 놀고 있던 준영이를 챙겨서 같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봅니다. 이제 크메르의 미소로 유명한 바윤 사원을 보러 가고 있어요. 코끼리들이 있는 코끼리 테라스예요. 코끼리 테라스는 자이아바르만 7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던 공식 행사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가 복원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어요. 코끼리 테라스의 오른쪽으로는 가루다 부두가 이어집니다. 크메르의 미소로 유명한 바이오 사원이에요.
바이온 사원은 12세기 말 자이아바르만 7세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 사원으로 앙코르 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7기의 사면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면상의 온화한 미소가 크메르의 미소라고 불리우며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에는 크메르와 참족의 전쟁 장면 및 일상생활들이 정교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는 크메르의 미소들. 이 사면상들의 얼굴은 자이아바르만 7세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의 얼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100개가 넘는 얼굴 중 같은 얼굴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제 사원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엄청 높아요. 그런데 안에 비어 있었어요. 밖에 사람 얼굴상 있고 안에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불상들이 다 뚫고 못 썼어요. 지금 어두워서 딱지들 많이 살아서 떡지 소리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장식했지만 13세기 말에 힌두교 먹었을 때 힌두교 신자들이 여기 장식했던 불상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크메르의 미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3층 테라스는 2020년 1월부터 장기간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 출입 통제 중이었어요.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 얼굴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의 미소입니다. 햇빛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아. 멋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